엄청 오랜만에 켜는 카메라. 짜잔! 한국에서 약이 도착했습니다. 고린 한방 해독제고 다영이가 보내줬어요. 지금 가장 빠른 배송으로 보내줬어요. 진짜 지금 극한의 상황을 겪고 있는 중인데 힘들어. 지금도 힘드네. 드디어 일주일 만에 샤워를 했고 꿍이가 하늘나라로 가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이랑 불안장애, 수면장애는 원래 있었는데 더 심해졌고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나아졌고 그 약이 없었으면 아직도 낫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약을 먹은 거에 대한 후회는 없어요. 도움을 받았고 건강해졌고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해졌고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약이 세 달치인데 그 약을 다 먹었습니다. 한 10일? 한 2주 전에 다 먹고 그 약에 대한 부작용을 겪고 있는 중이에요. 일단 항정신성 약들이라 의사 선생님은 그런 얘기를, 부작용에 대한 얘기를 하나도 안 해줘가지고 몰랐거든요. 제가 그 약에 대한 금단 현상을 겪게 될 거라고 예상하지도 못했고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GPT 열심히 찾아봤고 그리고 친구 남편이 다행히 의사 선생님이셔가지고 여쭤봤더니 금단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일주일 동안 최악의 몸 상태를 경험했고 어지러움증, 구토, 또 조금 그런데 눈을 깜빡일 때마다 이 얼굴이나 신경이 찌릿찌릿해요. 그러면서 약간 놀라는 느낌이 계속 들어요. 그리고 잠도 당연히 못 잤고 불안장애도 심해져서 조금 환청 같은 거를 듣고 불안장애가 심해지면 그게 환각이랑 환청을 듣거든요. 막 창문 두드리는 소리, 밤에 잘 때, 그리고 막 문 두드리는 소리, 막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지금 그 과정을 다 겪고 있고 몸 신체적으로 힘든 과정들이 조금 지나니까 감정적으로 오는 부작용이 또 오더라고요. 그 울컥울컥하는 증상. 그러니까 뭐만 보면 쇼츠만 봐도 조금만 슬퍼도 막 계속 울컥울컥하고 눈물 막 터지고 꿍이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고 지금도 울컥해요. 꿍이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고 꿍이 생각하면 계속 눈물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울컥하면서 울고 술 먹고 저 해독환을 먹으면 진짜 괜찮아지거든요. 원래는 약 부작용 금단 현상 때문에 만들어진 약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급하게 보내줬어요. 한국에서 빨리 이거부터 먹으라고. 약이 방금 도착을 했습니다. 고린 한의원 거 해독환이고 막 식은땀 나고 몸의 온도가 일정하지 않아요. 막 더웠다가 발은 춥고 추웠다가 땀은 나고 추운데 땀 나고 더운데 발은 차갑고 손은 차갑고 막 몸의 온도가 다 제각각인 느낌? 이불을 덮었다가 에어컨을 켰다가 선풍기도 켰다가 다시 이불 덮었다가 패딩 꺼냈다가 진짜 별의별 증상을 다 겪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어가지고 이제 어제부터 침대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밥 생각도 아예 안 났었는데 그래도 그제부터는 밥을 먹기 시작해서 밥을 먹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정신과 약이라 보험 처리가 안 된대요. 그래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친구 남편분이. 미국에 있는 병원을 찾아가서 나는 약을 중단할 예정인데 그 중단할 계획으로 약을 이제 조금씩 줄여나가는 처방을 받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을 가서 원래 다니던 병원 가가지고 처방 받아서 3달치라도 받아서 오는 것. 이건데 앞으로 미국에서 계속 살 거고 한국에서 약을 받아오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미국의 병원을 가보려고 알아봤는데 그때는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병원비가 얼마가 들든 나 지금 병원을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응급실을 가려고 일하는 남편한테 전화해서 나 도저히 이거 나 못 참겠다. 제가 아픔을 굉장히 잘 참는 편인데도 병원을 진짜 안 가거든요. 근데 나는 가야겠다. 여기 응급실을 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남편이 조퇴하고 올 정도로 몸 상태가 진짜 안 좋았고 이제 가려고 옷 다 입고 GPT한테 병원비 물어보니까 기본 한 3,000불 정도부터 든다고 하더라고요. 검사
막 이런 거 하면 그때는 삼천불이고 뭐고 나 일단 병원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친구 남편분한테 여쭤봐서 그게 약 부작용인 걸 알게 됐고 아니면 약 줄여나가는 방법들을 알게 된 후부터 내가 이미 그때가 한 6일 차였어요. 약을 안 먹은 지가. 6일 동안 이렇게 힘들게 약을 안 먹고 버텼는데 또 가서 처방받아서 그 약들을 먹는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면 약에 완전 질려버려가지고 이 부작용에 질려버려가지고 약에 의존하고 싶지도 않고 약이 먹기도 싫어요. 그래서 지금 말도 굉장히 빠르고 횡설수설해요. 그러니까 감정기복도 막 흥분했다가 가라앉았다 막 이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생각하고 무슨 말을 내뱉는지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지금도 깜빡깜빡할 때마다 찌릿찌릿해요. 아무튼 그래서 미국에 있는 정신과를 가서 내가 약을 중단할 목적으로 처방을 받아야겠다 생각을 해서 GPT한테 말로 해서 영어로 써줘 해가지고 그대로 복사해서 병원에 보내고 그랬거든요. 병원들이 약을 중단할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서 처방받는 건 가능한데 이미 약을 중단한 사람을 진료를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응급실을 가라. 그러면 내가 참아보겠다. 이겨내보겠다. 제가 수면장애를 한 10년 넘게 앓고 있었거든요. 잠을 못 자서 수면제를 진짜 오래 복용을 했는데 꿍이가 병원에 있으면서 불안하니까 약을 먹으면 못 깨잖아요, 새벽에. 혹시나 새벽에 연락이 올 수도 있는데 수면제를 먹고 운전할 수도 없고 혹시나 그 전화를 못 받을까 봐 수면제를 안 먹고 꿍이가 병원에 있는 한 2주 넘게를 수면제를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고쳐지더라고요. 꿍이에 대한 사랑으로 그 수면장애가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수면제를 안 먹고 끊었었는데 불안증이 심해지면서 잠을 너무 못 자가지고 다시 처방받아서 먹었는데 지금 마음가짐은 꿍이가 나에게 주고 간 선물들 수면장애도 고쳐줬고 꿍이가 가고 어쨌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약도 먹으면서 되게 긍정적이게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웠어요. 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힘들 때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지를 이미 배운 상태라서 꿍이가 준 이 선물들을 지키자. 내가 이번에는 약에 의지하지 말고 한번 꿍이가 준 선물들을 지켜보자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버티고 있습니다. 운동도 너무 하고 싶고 그래서 누워만 있으니까 생각도 많아지고 그럴 때마다 다시 마음 잡고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부작용들을 겪으면서 엄청 후회했어요. 내가 그 약들을 왜 먹었을까? 근데 또 생각해보면 그 약이 없었으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거예요. 너무 제 감정에 빠져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약간 아프잖아요? 다 짜증나, 다 싫어. 건강하지 않으면 내 주위에 모든 게 행복이 널려 있어도 그 행복이 와닿지 않아요. 그냥 다 짜증나는 존재로 와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지금은 조금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약을 보내준 다영이도 너무 감사하고 옆에서 밥 한 번 못 얻어먹고 일만 죽어라 하다가 집에 와가지고 간호만 한 제 남편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보면 이런 감정도 들지 않아요. 내가 아파 죽겠는데 고마움이 왜 생겨? 그냥 아파 죽겠는데 그냥 다 짜증나. 한 일주일 정도는 더 회복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시간들에 대해서 불안감이 생기고 되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우울한 감정들이 살찌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고 싶은 옷을 못 입고 뚱뚱해 보이고 거울 보는 모습이 싫을 때 좀 우울감이 좀 세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뛰어. 우울해? 뛰어. 가서 뛰어. 자빠져만 있으니까 우울한 거야. 가서 뛰어. 왜 우울해? 우울하잖아? 그럼 너가 뚱뚱하다는 증거야. 정도윤, 네가 뚱뚱하기 때문에 지금 우울한 거야. 살쪘기 때문에 우울한 거야. 살 빼. 나가서 뛰어. 계속 집에 있으면서 TV를 엄청 많이 보게 됐는데 근데 요즘에 김신영 님이 나와서 맛있는 걸 많이 먹더라고요. 저도 진짜 대식가여서 먹었을 때의 행복이 뭔지 너무 잘 알아요. 먹는 것만큼 행복감을 주는 게 있나? 근데 또 그걸 보면서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또 생각하게 됐어요. 김신영 님이 그냥 드세요. 뭐 행복 별거 있습니까? 드세요 막 하는데 약간 거기에 공감이 가진 않았어요. 먹는 것도 너무너무 행복하지만
다이어트를 하면 너무 힘들죠. 식단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하고 나를 불행하게 만든 요소를 먼저 없애는 게 더 먼저인 것 같아요. 맛있는 거 막 먹고 거울 보고 불행해져. 나는 그것보다는 불행한 요소를 먼저 없애고 행복을 찾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운동과 식단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행복이 먹는 것보다 더 먼저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 걸 거고, 근데 반대로 먹는 거에 대해서 행복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게 더 클 수 있잖아요. 먹는 게 즐거움이 더 클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너무 행복하신 분들인데 굳이 뭐 다이어트까지 하면서 살 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행복하고자 하는 건데 먹는 거에 행복을 선택하는 게 맞는 거예요. 먹었을 때 행복하니까. 불행한 요소가 없으니까 먹었을 때. 근데 먹고 또 그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불행해지고 하는 분들은 꼭 열심히 운동하셔서 불행한 요소를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울증도 없어질 거고 자존감도 당연히 올라갈 거고, 김신현님은 그렇게 유지하고 살 빼는 것보다 지금 먹는 행복이 더 크니까 그 행복을 쫓은 거겠죠. 저는 그것도 정말 리스펙해요. 자기 행복을 알고 그 행복을 위해 행동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운동은 습관이 되었어요. 습관. 생각하기 전에 몸이 그냥 알아서 움직이게끔 세팅을 먼저 해놔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운동할 때 무리하거나 하면 안 되고 그 습관 들이기를 먼저 해야 돼요. 가서 운동을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운동 가는 습관을 먼저 들여야 돼요. 그게 2달이 됐건 3달이 됐건 그 시간에 가는 습관. 그러면 생각하지 않고 가게 돼요. 왜 저 운동 갈 시간이네, 이게 아니고 그냥 그 시간 되면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습관이에요. 습관. 그걸 만들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운동을 가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 가게끔 만드는 습관을 먼저 구축해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열심히 극복해 보겠습니다. 정도윤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